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삶의 지혜를 공유하고 싶은 인간거북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동양란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우는 방법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하 2편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해야 된 배경은 제 친구가 제 영상을 보고 공부하다가 다른 유튜브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다르더라. 어느 말이 맞느냐라는 검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분 영상을 봤습니다.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유가 있다. 이유는 뭐냐면 주로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던 분들의 이야기는 난 재배농입니다. 직업적으로 난을 재배하시는, 즉 난실 운영자입니다. 난실 운영자라는 것은 각종 시설을 갖춰서 여름이면 항상 봄, 여름, 가을에는 25도 정도에 맞춰서 난이 가장 잘 자라게 맞추고, 또 겨울에는 5도에서 10도로 맞춰서 동면을 잘 채우고, 또 그런 시설이 갖췄고 환풍시설로 잘 되기 때문에 비료도 물도 자주 줘도 되고, 또 보다 많은 생산량을 소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료도 봄, 여름, 가을 사철 다 주면서 난을 키우죠. 온도는 항상 따뜻하게 해서 보다 많은 신화를 터뜨리고, 그래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전용 난실 갖지 않고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난을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키우는 방식인데요. 가장 다른 것은 물주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물을 1일에서 3일에 한 번씩 계속 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느 분은 매일 줘도 된다. 그리고 위에서 저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저명관수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냥 살수 위에서 물을 막 뿌리거든요. 투상관수를 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풍시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계속 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부 부분에 이렇게 물이 있다 그래도 이게 바로 말라서 기부가 얇아지지 않기 때문에 연부병 걸릴 일이 없습니다. 또 온도도 늘 25도 수준에 맞춰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온에 맞추지 우리가 어떤 온풍시설이라든지 또 겨울에는 냉방시설 같은 게 없거든요. 저도 난실을 중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직장인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금 33년 차 다니는 직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큰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시설을 했지만 전문적인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중간적인 선에서 난을 키우고 있는데도 저도 겨울이면 동면을 시키고 이보다는 물을 안 줘도 집과 중간적인 선에서 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난이 아주 잘 자라고 어디에 내놔도 저는 제 난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은 뛰어나다고 봅니다. 난을 비교해 보면 이분들의 난은 표면하는데 현실적인 얘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난은 아닙니다. 단지 이쁘고 건강해 보이는 난입니다. 그분들은 난이 자해될 때 재우지 않았고 또 영양분을 너무 과해서 우리로 사람으로 따지면 비만한 거죠. 비만하니까 건강해 보이는 거죠. 그건 건강한 난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저처럼 약간 건에서 윤으로 넘어가는 약간 건식에 가까운 이 난 재배업자는 습식이거든요. 습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또 물도 많이 먹고 비료도 많이 먹고 햇빛도 많이 쬐고, 근데 그 화분들이 우리 집에 오면 툭툭 쓰러지는 이유가 건강해 보이는데 이게 실생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난실을 운영하면서 댁에서 중간적으로 난실을 키우고 있는데 제 난은 어디 넣어놔도 또 누가 줘도 저는 죽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가정하고 중간에 상당히 가깝게 현재 난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난을 키우고 있지만요. 전 집에서 살균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영양제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초들이 잘 자랍니다. 물론 이 난초 2개는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지난 6편 영상을 위해서 제 난의 밭에 가서 키운 난을 지금 종양을 시켜서 지금 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이 2 난은 제가 2023년도에 좀 고마워하는 분들께 선물을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저하고 관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쁘고 이 난이 제가 씨를 뿌린 지 7년 만에 캐왔는데 이게 관심이 없으면 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열성을 가지고 꼭 달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이걸 제한적으로 무상으로 제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식은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키우는 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난 재배업자 또 유튜브 영상 하시는 분들과 사뭇 다르다. 그걸 인지하시고, 저는 난을 집에서 키울 때는 항상 자생기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하셔라. 난이 어디서 자라는지, 현재 난이 자라는 온도는 뭔지, 또 나는 얼마나 물을 먹는지, 이게 산에서 자라는 건 산 환경을 항상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댁에서 또 사무실에서 난을 키우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햇빛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데 분지형에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자라죠. 나무 밑에서요. 나무 밑에서 자라는데 이 햇빛은 어때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난한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에 댁에 왔을 때는 여러분 집에서 햇빛이 가장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요? 그냥 종일 두면 됩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가장 많이요. 그 대신 이 지난 시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반음지식물이기 때문에요. 직사광선이 타면 잎이 얇거든요. 껌껌은 반점이 돼서 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커튼 같은 걸로 쳐서 연한 그 햇빛이 들어오게끔 해서 치면 햇빛 피해도 없고 아주 잘 자란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시사철 종일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햇빛은 설명이 끝난 겁니다. 두 번째,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 뭐 매시간 강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난을 키우는데 중요한데요. 물주기는 방식이 좀 틀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난을 댁에서 키우기 때문에 제가 5일, 10일, 20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좀 그것도 복잡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5일, 10일, 15일씩 주면 된다. 반면에 이런 난들은 화분이 좁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때요? 화분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크기가 한 화분은 크고 한 화분은 작죠. 이 큰 화분에는 잎도 많지만 난석도 많이 있고 또 이거는 대석도 쓰고 중석도 쓰고 소석도 쓰고 요 조그마한 화분은 전 중석과 소석만 쓰거든요.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난이 보듬고 있는 습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거는 369 방식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을 보면 이 큰 난은 5일, 한 10일, 15일에 한 번씩 그 물을 주셔라. 그래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이런 조만한 난, 이게 구경 한 10cm 정도 되는데요. 한 10cm 정도 되는 난은 3일, 6일, 9일 간격으로 물을 주셔도 됩니다. 물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실습을 위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주고요. 이쪽으로 보다 물을 많이 줄 때는요. 온도가 25도 올라가거나 아주 건조할 때는 당겨줘야 됩니다. 5일이나 작은 화분은 3일 이렇게 주시면 되죠. 또 이쪽으로 좀 늦춰줄 때는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는 온도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5도에서 10도 정도 유지를 하거든요. 또 습도는 약간 습할 때
뭐 비가 와서 며칠 동안 햇빛 양이 적고 이럴 때는 자주 주면 증발과 증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화분에 수분이 가득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주면 수분이 습하다는 얘기는 해충들한테는 공격할 기회를 많이 준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속에는 남분 속에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영양분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충들한테는 여기가 아지트가 됩니다. 어쩌면 아지트라기보다는 또 호텔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떠들던 곰팡이라든지 뭐 모기라든지 또 깔따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뷰를 탁 펴고 잡으려면 일일이 싹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습기도 있고 해충들은 습기를 좋아하니까요. 또 곰팡이나 영양분 그를 빨아먹고 이삭에서 사는 거죠. 안전하게. 그리고 밤에는 좀 날아다니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자고 먹고 놀고 그러다가 여기다 똥을 싸게 되고 이 또 똥을 먹고자 또 다른 뭐 박테리아나 세균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이 난의 뿌리를 소화액으로 녹여서 결국은 난 뿌리는 상해서 각종 뭐 후사렘이라든지 라이족토니아 같은 그 각종 병에 시달려서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키울 때는 조금 습하게가 아니라 건조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물을 많이 안 준다. 근데 물을 안 주다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어깨가 아파서 경락을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제가 받는 곳은 신논현에 있는 곳인데요. 정말 어깨가 아프신 분들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정도로 저는 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 경락 사무실에 사장님께서 너무 경락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깨를 한 4, 5년 이상 치료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유명한 명의부터 시작해서 어깨 전문병원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못 고쳤는데 그분한테 만난 지 한 4, 5개월 됐는데 4, 5개월 만에 거의 안 아플 정도로 지금 다 났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제가 이렇게 산에서 산찬 난을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갔는데 난이 완전히 쪼그라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물 언제 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입은 완전히 쪼그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식대로 6일에서 10일 이건 한 일주일 만에 줘야 되는데 제 영상 5, 10, 15를 보고 한 15일 이렇게 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겨울이니까. 근데 그 사무실은요 밖에는 겨울이지만 그 경락 사무실은요 옷을 가볍게 입잖아요. 가볍게 입고 온도를 가볍게 입다 보니까 지난주에 춥잖아요. 추니까 온도를 25도로 올리고 그 옆에 또 난로를 틀어놓은 거예요. 난로를 틀어놓으니까 이게 가녀린 입에서 얼마나 증산을 한다고 다 수분이 빨려가지고 이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일주일 만에 가서 그 다음에 불을 줘서 아마도 살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공식도 중요하지만 항상 난입을 한 번씩 이렇게 쭉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 난입이요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서 난입이 보시면 이게 난입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넓습니다. 약간 윤기 나시죠? 이렇게 윤기가 뽀송뽀송 나고요.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뽀드득 뽀드득 할 때도 뽀송뽀송합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 할 정도로 그런 감촉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입이 물을 주고 한 다음 날 보세요. 그러면 난입이 쫙 펴집니다. 그리고 윤기가 쫙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4, 5일 지나면 약간 오그라들거든요. 이 상태에서 주기가 약간 더 오그라들. 정상적인 기회는 이 평균대로 약간 이렇게 더 오그라들걸랑 주시는 다음날 또 바짝 피고요. 조금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이렇게 될 때 다시 주시고 해서 계속 이걸 번복하면서 나는 크게 돼야 됩니다. 근데 습식인 분들은 이 상태에서 계속 물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릴 일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난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뭐 한 달에 2번씩 늘 살균 소독을 하고 살충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는 좀 건하게는 아닌데 습하지 않게 키워라. 그래서 제가 그 상태를 윤 상태로 키워라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윤 상태로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을 대표하는 것은 여름이겠죠. 여름. 5일이나 3일에 주는 것은 여름입니다.
여름 중에서 물론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이걸 늦춰줘야 되겠죠. 여기 습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은 겨울일 겁니다. 겨울. 겨울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증발이 잘 안 되겠죠. 또 겨울은 춥다 보면 이 난도 광합성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증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습도도 아무리 봐도 여름이라든지 이런 때보다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물을 좀 간헐적으로 좀 늦춰서 주기를 줘라.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것은 봄, 가을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되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면 난이 잘 크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난을 보셔라. 뭐 출퇴근하고 나서 이 난을 보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요, 난을 전부 다 가져다가, 전 지금 난이 이 앞에 6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난을 가져다가 놓고서 커피를 마시면서 난잎도 보고 감상하고 난 상태도 보고요. 난 위에 잎분을 이렇게 좀 쓸어줍니다. 뒷부분은 기공이 많아서 쓸어주면 안 되고요. 부드러운 융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면 여기에 기공도 열리고 참 좋거든요. 이 뒤에는 항상 그 물이 매듭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쓸어주는 것도 난의 건강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주기는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물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빗물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시냇물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중에는 수돗물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 수돗물의 원천은 빗물입니다. 빗물. 그죠? 근데 이 빗물은 비가 오면서 산과 강과 들과 밭과 논을 거치면서 각종 유기물을 머금고 있죠. 유기물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미네랄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네랄, 즉 이거는 영양분이죠. 영양분. 영양분에는 NPK라고 있고, 그 질소, 인, 칼륨, 또 칼마황, 칼슘, 마그네슘, 황, 뭐 여기서 미량원소가 있죠. 뭐 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성분을 이렇게 분석해 본 자료들을 보면 난이 자라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영양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산 꼭대기 가면 정말 한 아름다리 낙낙장송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낙엽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낙낙장송은 주로 침엽수인데요. 침엽수 밑에는 송진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낙엽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낙낙장송이 하람들이가 자라겠어요? 이것은 햇빛과 물만 가지고, 즉 빗물만 먹고서도 이렇게 나무를 수십 년 내지 어떤 경우는 100년 넘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이 빗물이 갖고 있는 영양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은 뭐냐? 이 빗물을, 이 유기성분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 몸에 나쁜 유해균이라고 하죠. 유익균은 남겨두고 유해균만 살균 소독을 하는 물입니다. 살균 소독만 한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아주 몸에 좋을 정도로 신중을 기했겠죠. 그 물은 식물에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수돗물에는 염소가 있는데 괜찮아요? 염소는 소독약입니다. 소독약이 오히려 들어갔을 때는 식물한테는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살균 소독을 하는데 수돗물이 들어가면 염소가 있다면 나는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수돗물을 줘라 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1편에서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여러분이 지루할 것 같아서 잠시 끊고 2편에서 비료와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